옛날에 산이 겹겹이 둘러싸이고 물안개가 자욱이 내려앉는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단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저녁만 되면 일찍 문을 닫고 아이들은 해 지기 전에 꼭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 왜 그랬냐 하면 마을 위 큰 바위산에 도깨비가 산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거든. 마을 여기에는 오래된 돌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 탐욕 많은 자, 이 길을 조심하라. 누가 언제 세웠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마을에서는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꼭 기묘한 일이 한 번씩 일어나곤 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비석을 두고 산신의 경고요, 도깨비의 약속이다 하고 수군거렸지. 그 마을에 복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바보 복돌이라며 비웃었단다. 어릴 때부터 하는 짓이 엉성하고 남들이 보기엔 눈치도 없고 양반이 쓰는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거든. 그런데 이상한 건 복돌이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절대 남의 말을 험하게 하지 않고 얻어맞아도 웃고 손에 쥐어지는 건 다 나눠주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야. 반면에 마을 가운데 큰 기와집에 사는 심씨 과부가 있었지.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랑이라는 딸 하나를 두고 살고 있었단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모아둔 재산이 꽤 있어 겉으로 보기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았지만 심씨 과부의 마음속에는 늘 욕심이 들끓고 있었어. 우리 아랑이는 꼭 고을 최고의 부잣집에 시집 보내야 해. 바보 같은 놈에게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말이야,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아랑은 어려서부터 복돌이와 같이 자라며 복돌이의 착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단다. 남들 눈엔 바보로 보여도 아랑 눈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 아랑이 장에서 돌아오다가 진창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던 복돌이가 먼발치에서 그걸 보고는 자기 짐을 전부 내려놓고 달려와 아랑을 부축했지. 아랑이 괜찮나? 많이 아팠지? 진흙 묻은 치마를 어색하게 털어주는 복돌이의 손을 보면서 아랑은 웃음 반 눈물 반이 되어 말했단다. 복돌아, 남들처럼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늘 이렇게 도와주니? 복돌이는 머리를 급적이며 웃었어. 그게 그냥 그라모 된다.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배고프면 나눠 먹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도와달라 할 날이 올지 모르니께. 그 말이 아랑의 가슴 깊은 데에 콕 박혀버렸지. 그날 이후로 아랑의 마음속엔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불씨 하나가 슬며시 피어나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심씨 과부 눈에는 그 광경이 눈엣가시 그 자체였어. 아니, 저 바보 같은 놈이 우리 아랑이에게 함부로 말을 걸어? 저러다가 혹시나 정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나? 그날 밤 과부는 혼잣말로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지. 좋다. 저 바보 총각 제대로 혼내서 아예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어야겠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 밤마다 누가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가는데 발자국이 사람 발이 아니라 짐승 발 같더라. 아무래도 산 도깨비가 내려온 게 분명하다. 심씨 과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도깨비보다 복돌이가 더 마음에 걸렸어. 좋아. 이참에 그 바보를 도깨비 제물로 써버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느냐? 과부의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흉악한 꾀가 굴러가기 시작했단다. 며칠 뒤 과부가 복돌이를 집으로 불렀어. 복돌아, 이리 좀 와보거라. 복돌이는 과부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모자를 고쳐 쓰고 뛰어왔지. 예, 아주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은?
우리 집 창고에서 요즘 곡식이 자꾸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도깨비 짓이라지 않느냐? 내가 마음씨가 착하다 하니 부탁 좀 해보려 한다. 오늘 밤 산 위 울음바위까지 가서 그 곡식을 훔쳐가는 놈이 누군지 한번 보고 와다오. 울음바위라 하면 밤마다 바람이 스며들어 우우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어. 마을 사람들 누구도 해 지고 나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 복돌이는 과부의 말에 겁이 덜컥 났지만 그래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랑을 보고는 억지로 가슴을 쿵 내려놓으며 말했다. 예, 아주머니. 제가 가보겠습니다. 도깨비든 뭐든 누가 못된 짓을 하는지 보고 오지요. 아랑은 말리고 싶었지만 과부의 눈치가 보여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 다만 복돌이 손에 작은 부적 하나를 쥐어줬지. 이건 지난번 절에 갔을 때 스님께 받은 거야. 난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서. 복돌이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랑이가 주는 거면 호랑이도 못 건드릴 기라. 그날 밤 복돌이는 집신 끈을 동여매고 산길을 올랐어. 달은 구름에 가려 반쯤만 보였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로 싸 하고 스며들며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려왔지.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어. 복돌이는 어린 시절의 일을 문득 떠올렸지. 어릴 적 그는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상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단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빛은 묘하게 반짝이는 할아버지였지. 얘야, 길을 잃었구나? 얘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자기 등에 복돌이를 업고 산길을 내려와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어. 기억해두거라, 얘야. 누군가 내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면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길을 밝혀줘야 한다. 복돌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눈이 달라졌지. 나중에 마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엿듣고 나서야 알았어. 그날 복돌이를 얻고 온 노인 말이다. 사람이 아니고 산신이었을 거라더라.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걸 보니 오늘 밤 산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질 징조 같기도 했어. 복돌이가 마침내 울음바위에 도착했을 때 바위 주변은 기묘한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안개 속에서 우우 사람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지. 복돌이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가는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었단다. 하얀 남루한 옷, 삐쩍 마른 몸, 눈빛에 도끼를 잔뜩 품은 사람이었어. 바로 마을의 또 다른 과부인 박씨였지. 박씨는 밤마다 남의 집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있었던 거야.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둑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빚쟁이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처지라 굶주린 아이들을 보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복돌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울음바위 위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길 잃은 사람을 본다니 이번엔 네가 길을 보여줄 차례 아니겠느냐? 복돌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었던 그 노인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 있었지. 할아버지 정말 산신이셨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 저기 곡식 훔치는 사람들이 도깨비로 오해하는 그 과부 말이다. 네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마을의 인연이 바뀔 거다. 복돌이는 깊게 숨을 한 번 내쉬고 박씨 과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전 도깨비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법을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박 씨는 한동안 덜덜 떨다가 마침내 오열을 터뜨렸어. 미안하다, 복돌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니 손이 멈추질 않더구나. 복돌이는 그 말을 들으며 심시 과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런 사정도 모르고 이 일을 이용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겠지. 산신 노인은 복돌이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탐욕은 죄가 되지만 살기 위한 발버둥은 죄라 하기 어렵지. 허나 진짜 죄는 남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란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지. 아주머니, 이제부터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도 살고 우리 마을도 싸움 없이 살 길이 생길 겁니다. 복돌이는 박 씨가 훔쳐간 곡식을 자루째 들고 다음날 새벽 심시 과부 집으로 갔어. 아주머니, 도깨비를 잡았습니다. 과부의 눈이 번쩍 빛났지. 그래? 어디 보자.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더냐? 뿔이 둘이냐 셋이냐? 복돌이는 일부러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게 사람처럼 생겼는데 눈빛이 도깨비 같았습니다. 어젯밤 곡식을 훔쳐가던 걸 붙잡아 지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죄를 밝히려 합니다. 아주머니도 오셔서 직접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과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좋아, 바보가 재물 노릇까지 다 해주네. 이참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동을 만들어. 그 바보 놈까지 내쫓아버려야지. 그날 낮 마을 회관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단다. 가운데에는 무거운 자루 하나와 머리를 숙이고 서 있는 박 씨가 있었어. 복돌이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했다. 여러분, 이 자루가 바로 요즘 창고에서 사라진 곡식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훔쳐간 사람은 여기 계신 박 아주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지. 아니, 박 과부가 도둑질을? 에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심시 과부는 두 팔을 꼭 모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도둑은 도둑이지요. 사정이야 어떻든 남의 곡식에 손을 댄 죄는 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그 죄를 엄히 물어 앞으로는 누구도 감히 도둑질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복돌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 맞습니다. 아주머니 죄는 죄지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심판받을 분은 박 아주머니 한 분이 아니고 둘이어야 하겠습니다. 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복돌이를 향했어. 복돌이는 심시 과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는 배고픔에 못 이겨 남의 곡식에 손을 댄 죄. 또 하나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자기 사위를 골라보겠다고 사람을 산으로 도깨비 잡으러 보낸 죄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 심시 과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지. 뭐라고? 복돌이는 전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심시 과부가 일부러 자신을 산으로 보내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하지 않으려 했던 것, 도깨비 소문을 이용해 자기 입장만 챙기려 했던 것, 그 모든 걸 산신의 증언까지 곁들여 조용하지만 힘있게 말했단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져 나갔어. 아니, 심시 아주머니가 그럴 줄은. 아랑이는 저렇게 고운 아인데 어머니가 너무 하셨네. 심시 과부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 저 바보 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그때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에 찬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어. 사람들 발밑에 놓여있던 돌비석이 스르르 갈라지며 그 사이에서 안개가 피어올랐지. 어젯밤 울음바위에서 봤던 그 산신 노인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단다. 심시 그만하거라.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면 산도 물도 조상도 등을 돌리는 법이니라. 사람들은 그제야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산신이다. 정말 전설이 사실이었구나.
산신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박 씨의 죄는 굶주림에서 비롯된 것이요. 내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무엇이 더 무거운지 이제 스스로 생각해보거라. 심씨 과부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울먹였지.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딸마저 장사처럼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산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허나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부터 내 재산의 반은 굶주린 이웃을 위해 쓰거라.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는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바르게 살게 하는데 힘쓰거라. 사람들 앞에서 심씨 과부는 그 자리에서 재산 봉투를 꺼내 박 씨에게도 일부를 나누어 주었어. 미안하네, 박씨. 내가 더 일찍 도와주었더라면 자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박 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지. 내가 더 부끄럽네. 이 빚은 내 평생 갚아가면서 살겠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을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는 규약을 세웠단다. 심씨 과부는 복돌이를 불러 세웠어. 복돌아,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얕잡아 보았구나. 바보라 생각했는데 정말 바보는 나였던 것 같구나. 혹시 우리 아랑이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느냐? 복돌이는 얼굴이 벌개져 머리를 극적였지. 그게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뒤에서 몰래 듣고 있던 아랑은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진 채 뛰어나와 말했다. 어머니, 전 예전부터 복돌이만 바라봤어요. 오늘 산신님도 다 보셨으니 이제 더 숨기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와 아랑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이 가득한 잔치를 열어주었단다. 박 씨와 아이들도 함께 앉아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으며 웃었지. 산 위 오름바위에서 들리던 기묘한 소리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어. 대신 밤마다 바람을 타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지. 사람들은 말하곤 했단다. 저 웃음소리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도우며 사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는 산신 어른의 웃음일 거야.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일 같지만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엔 바보 같아도 마음속이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있고 겉으론 번쩍거려도 속은 욕심과 두려움뿐인 사람도 있지. 그러니 얘들아, 사람을 고를 땐 재물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말고 학식이 높고 낮음을 보지 말고 누가 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단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 앞에 힘없는 사람의 잘못이 보이거든 그 뒤에 숨은 사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따뜻한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무나. 은혜는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오고 욕심은 돌고 돌아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말이란다. 자, 오늘 옛날 이야기는 이만 마치자꾸나. 눈 감기 전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한 번쯤 떠올려 보고 잠들어 보렴.